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고요. 헤드라인은 중소기업의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 해결책으로 납품 단가를 또 제조 단가를 올리는 가격 인상의 도미노가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제가 20년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반드시 중소기업은 판매 단가를 높여서 이익률을 더 올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수출도 직접 했고 수익과 수출을 직접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도 달러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자금도 달러로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었고 또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을 차지했었습니다. 특히 가격은 제가 세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것이 가격이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을 더 활성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반드시 가격 인상 또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가로 팔아서는 결코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인력에 대한 구인난이나 또는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건비의 포지션이 크면 클수록 중소기업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무역,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충돌로 인하여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항공료가 됐든 해상의 배 운임이 됐든 너무 비싸서 지금 3중고, 4중고, 10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저 역시 눈물 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은 반드시 본인의 기술력으로 또는 세일즈로 또는 남과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가격만 가지고 있다가는 망하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보안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를 정리하면서 제조업을 정리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에서 중소기업은 가격 인상과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금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즉 선진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현금의 보유, 현금이 쌓이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코비드-19 상황에서는 특수한 분야에만 사업이 잘 되고 대다수의 사업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친한 선배와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한 게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텔이 안 되다 보니 서울에 있는 많은 호텔들이 망했고 대기업이 운용하는 호텔 역시 1년에 몇백억씩 적자를 보면서 거기에 돈을 더 넣고 있다고 합니다. 제 선배 역시 매출의 30%도 안 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면서 대출받아서 매월 30억 정도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1년 이상이 지속되었고 은행에서는
건축하면서 빌린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연장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너무 화나 있어서 제가 참 은행이 이런 곳이구나. 어려울 때 돈을 뺏어 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만큼 웬만한 서비스업이나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뉴스에는 그런 것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좀 더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얘기 이해는 사업이 잘 되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현금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 투자 연구시설에 국내 자금이 모이고 있다. 연구시설에 베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처 회사나 또는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동물 관련 진단키트 회사가 있고요. 사람 관련된 진단키트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사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으로 인하여 바이오의 선제적인 투자가 새로운 먹거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론의 서 회장 역시 바이오에 투자했고 본인이 지금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맞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9월부터 21년 9월 이후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송파에 있는 잠실 5단지, 4단지 그리고 여의도 시범단지 아파트, 대치동 우성 아파트,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목동, 성수동 등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매매 임대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핫한 지역이고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서울의 재개발의 활성화, 재건축의 화랑, 미니 재개발, 재건축하는 시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새로운 부동산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땅 한 평 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있는 땅 또는 대지를 확보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대면이 가지고 온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물류 부동산 비즈니스가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땅이 없어서 또는 그러한 물류 단지로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류 창고 인허가만 봐줘도 평당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뛴다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의 이러한 서울에 있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또 경기도 안에 있는 물류 창고 비즈니스는 지금 부동산 중에 가장 핫한 비즈니스 같고요. 결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동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연립주택 2종이나 1종 일반 주거 역시 평당 1억은 훌쩍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사서 고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든 집을 짓기만 하면 또는 오피스텔을 져도 봉은사 사거리는 최하
평당 분양가격이 1억 이상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땅만 더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화랑 눈여겨보고 본인의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